학평성적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먼저 뭘 보셔야 되냐? 학평성적표에서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사실은. 여기가 원점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등급 보시는 게 아니고 원점수를 보시는 건데 이걸 그럼 잘 봤냐 못 봤냐 이거 보시라고 보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접근이 다른 거예요. 애들한테 이거 성적표 보자고 해가지고 원점수 보시면 이거 왜 이렇게 못 봤어?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가실 거면 보지 마세요. 1번 이거 1번으로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이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생각한 원점수보다 점수가 낮아. 그러면 네가 마킹을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럼 다음번 시험에서 마킹을 잘하는 게 목표여야 돼. 또는 가채점 한 거보다 점수가 잘 나왔네 안 잘, 이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연습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건 등급이 아니라 제가 등급 아예 가려버렸잖아요. 네. 등급, 석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랑 여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적표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평 성적표보다 학평 성적표가 중요한 게 이런 구조 때문에 중요한 건데 특히 2번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2번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 2번을 보면은 그러니까 2번, 3번은 다 학습이랑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네, 색깔 제가 맞춰놨잖아요. 그 학습이랑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 학습이랑 관련된다는 게 뭐냐면 진짜 이건데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요거 지금 보시면 전부 다 A, B, C 중에 하나, A, B, C 중에 X가 나온 거예요. 이 A가 무슨 뜻이냐면은 80% 이상이 맞췄다는 뜻이에요. 같이 시험 본 애들 중에 80% 이상이 맞춘 거예요. 그럼 B는 60에서 80. C는 40에서 60이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틀리지 않아야 내가 뭘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점수를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여기를 다 O로 만드는 거예요. X가 하나도 없게. 그러니까 제가 애를 상담해야 된다. 그럼 모의고사 성적표 갖고 오라고 하고 모의고사 성적표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점수가 몇 점인지도 중요하지만 근데 그 점수를 구성하는 게 D나 특히 E에서 다 X 나와서 점수가 그렇게 나온다. 그럼 걱정할 게 없어요. 계속 공부하면 되니까. 근데 그 점수 중에 A, B, C에서 X가 나오는 애들도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지금 보시면 요거 잘 보시면은 국어 잘 보시면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43, 25, 30, 29, 31 이렇게 돼 있어요. 엉망진창이잖아요, 순서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한 번도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저기 밑에 물리학 1 보시면 11, 29, 18, 13. 번호 순서가 엉망이잖아요. 내가 틀린 것 중에서 오답률 낮은 순서예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빨리 해라. 보충학생이 필요한 문항번호잖아. 그러니까 네가 빨리 이거부터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 뭔지 아시겠죠? 이게 학평성적표의 본질이라니까. 학평성적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답이라는 게 그러니까 오답도 똑같은 오답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시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학습 부분을 수경 원장님 잠깐 말씀을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고 강남 와이퍼 막 원장하면서도 시험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시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모의고사 겉표지 검사를 해요. 애들이 쉬는 시간에 뭐 할까요? 모의고사 보고 나면 답 맞춰. 이거 뭐야? 몇 번이야? 그럼 이제 소심한 애는 옆에 앉아갖고 헐, 나 3번이었는데 우리 반에 공부 잘하는 애가 4번이래. 늘 걔가 맞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멘탈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피할 수 없으면 나가라 그러거든요. 어디로? 교실 밖으로. 그런 것들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수능장에서도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3학년이나 재수생들은 시험을 보고 나면은 그 다음 날이나 2, 3일 안에 꼭 분석지를 쓰게 해요. 학원에서 강제적으로. 그거 안 시키는 학원은 보내면 안 돼. 그래서 해보면은 우리도 안 해보다가 해보면 되게 괜찮아 하는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그런 과정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현역이들이 이게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컨설팅 하느라고 모의고사 갖고 오라면 시험지 없대. 그래서 저는 이제 애들한테 표지 검사, 네. 네네, 알아요.
엄마들 요즘에는 알아서 잘 보시던데요. 애들이 엄마가 내 성적표 보는 걸 모르던데요. 보고도 모른 척 하시던데. 성적표 다 보실 수 있어요. 어디 가서요? 평가원 또 리로스쿨 이런 데 들어가서 성적 다 뜬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모의고사가 딱 끝나고 나면 뭘 하게 되냐면 쉬는 시간에 이 다음에 내가 똑같은 시험을 본다면 가장 좋은 시험 운영이었나? 그거 꼭 점검하게 해요. 어디서 멘탈이 좀 털리려고 그랬나? 어떠려고 했었나? 그때 어떻게 했었어야 됐나? 어디서 넘겼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미는 말이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막히면 튄다. 뭐라고요? 다시요? 막히면 튄다. 막히면 넘기라로 도저히 안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 아예 대놓고 막히면 튀어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시험을 본 애들은 알 거예요. 내신도 그렇고 한 문제, 두 문제로 어때요? 성적이. 대학 라인이 바뀌어요. 진짜. 근데 아까 소장님도 D나 E가 나오면 틀리는 거 어쩔 수 없다. 그거는 다 못 맞을 수도 있어요. 수능이 늘 100이 목표인 애가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모의고사라는 거는 학습 도구로는 공부거리 찾아내는 거.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보물찾기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네. 보물 많이 찾았으면 행복해야지 왜 슬퍼? 제가 그럼 막 웃어 애들이. 그렇게 되면 모의고사에서 일희일비도 덜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드리는 얘기들이 뭐냐면 그래서 모의고사 보고 나면 표지에다가 쉬는 시간에 이렇게 똑같은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이렇게 시험 보는 게 맞는가 해서 얼른 쓰라고. 그러면 이제 쉬는 시간이 좀 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소장님 거랑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시험은 실패를 안 한다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고정점수 확보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도 이렇게 마름모꼴로 돼 있어요. 아주 어려운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참여만 하면 맞출 수 있는 올림픽 같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문제 있고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아랫단에서 단단하게 버텨줘서 거기서 안 틀리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아이들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정말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은 아니지만 뭐 A나 B 틀리잖아요. 그러면 또 안 틀릴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부터 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EBS 가보면 넘어가 볼게요. 제가 예전에 이거 밴드에도 한번 써드렸었는데 EBS에서 저기 모의고사 탭에 가면은 역대 등급 컷 오답률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은 오답률 탑 15. 그래서 2013년부터 학평시험, 평가원 시험 전부 다 전 영역에 걸쳐서 모든 학년들 저게 다 나와 있어요. 즉 과탐이든 아니면 통사든 통과든 수학이든 이제 EBS에 점수를 입력한 가장 전국 단위로 애들이 입력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방으로 내려가면 수능 안 하는 친구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인강 자체를 안 듣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 친구들이 다 어디 와서 입력을 해요? EBS. 그래서 다른 데보다 오답률이 약간 높게 나와요. 얘는. 그래서 모든 과목에 오답률 높은 것부터 15개를 쫘르륵 해주는 거예요. 일단 6월이랑 그러니까 고3 대보면 아시겠지만 6평이랑 9평 성적표를 보고 나면 되게 당황스러워. 이게 뭐야 싶어요. 이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EBS 들어가서 일단 이렇게 볼게요. 제가 작년 수능인데 작년 수능에서 독서 8번하고 7번이 오답률을 보면은 오답률이 몇이 나왔어요? 79.4. 이거는 어렵기도 너무 어려웠지만은 거기까지 못 간 애들도 되게 많다는 거죠. 근데 국어는 사실은 킬러의 영역이 수학 같은 거랑 좀 달라서 꼭 높은 걸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서 수능 본 친구들이 있으면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사이 좋으면. 사이 좋아야 돼. 너 혹시 8번 틀렸어? 어떻게 알았어? 너 몇 번 했니? 그러면 이제 아마 애들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정답이 몇 번이었어요? 1번이에요. 몇 프로 골랐어요? 20.6%. 그런데 볼게요. 2번하고 4번은 27%하고 24.8. 이게 뭐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평가원이 니네 이렇게 하면 걸리는구나. 딱 걸렸어. 두고 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시그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틀렸으면은 그러니까 딱 보면은 정답보다 더 많이 고른 선지가 있고 그죠? 그러면 거기에 평가원이 오답을 만드는 경로 같은 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는 왜 걸렸는지를 보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러면 여기서는 되게 중요한 건 틀렸으면 당연히 그것까지 해야 되지만 맞췄더라도 다른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골랐으면은 내가 그 다음에 틀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특히 뭐가 중요하냐면 태도를 쓰라고 그래요. 뭐 쓰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실력적으로 수학처럼 못 푸는 이유도 있지만은 사탐이나 그다음에 과탐에서 빅킬러 파트나 국어 같은 경우는 해야 되는데 안 하거나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그 짓을 해갖고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는 모른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는 그냥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선택을 했었는지 써보라고 해요. 태도. 그리고 한 달쯤 있다가 다시 풀어보고 그때 사고 쳤던 그 이유가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는 거. 이해 가셨죠? 개선됐으면 이제 패스, 아니면 또. 그래서 사고가 되게 자연스럽게 돼야 된다는 거. 또 집에 가서 7번하고 8번, 막 5번 고른 애들도 있어요. 야, 너는 매력적인 오답도 못 골랐어. 그리고 애들이 어려웠다니까. 진짜 어려웠어요. 진짜 어려웠어요. 애들이 모르면 제일 많이 찍는 거 몇 번이게요? 안 변해. 그래서 3번이 매력적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건 약간의 감안을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다른 게 많이 나왔다고 한다면 제발 그랬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근데 이게 몇 년도부터 있다고요? 2013년. 그래서 저는 국어는 보통 문학 기출은 10개년, 15개년 풀리고 보내거든요. 최근에 문학은 좀 쉬웠기 때문에 문학이 그러니까 작년 2024부터 문학이 좀 어려워졌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되셨죠? 그리고 또 어떤 것도 보냐면 되냐면 7번도 정답은 몇 번이었어요? 2번이 몇 프로 골랐냐면은 29.4% 골랐는데 몇 번이 제일 많아요? 이거는 뭐 찍은 애들 좀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야, 너는 이거 몇 프로 고른 거야? 이거 골랐다고? 안 하시는 거라고요, 알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건 친한 애들이랑 해야 돼요. 옆에다 불러줘요. 시험지 딱 꺼내고 오답률 몇 프로 받았어?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 지금 몇 개 있다고요? 15문항. 그럼 이제 막 없는 문항들 있잖아요. 그럼 제가 다 써. 몇 프로라고요? 알 수 없음. 이렇게 쓰라고 그래요. 그럼 애들이 스스로 막 되게 아깝다는 생각과 틀려서는 안 될 걸 틀렸다는 생각들이 조금 좀 자극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없는 걸 먼저 맞춰야지. 그죠? 그게 뭐냐면 소장님 말씀하셨던 PC. 이해 가셨죠? 그래서 모든 거는 고정점수 확보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정점수가 확보가 딱 돼 있잖아요. 어떤 과목이든지. 그러면 시험에서 점수 등락이 되게 없어. 이해 가셨죠? 왜? 어려운 거는 뭐 틀려면서 맞춰가는 거니까 요거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 실수한 건지 정말 내가 몰랐던 건지 그래서 EBS 가서 이렇게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소장님 PT를 하고서 이제 학습 부분을 조금 하면서 뭔 얘기를 할까 하다가 모든 아이들이 공부를 다 잘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컨설팅이든 학원이든 우리 아이가 지금 점수를 갖다 확보할 수 있는 걸 먼저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저는 첫 번째 뭘로 잡았냐? 실수라고 생각하거나 아깝게 틀린 것들을 조금 맞출 수 있는 방법들을 해주자. 그래서 이제 하다가 그래 그러면 요걸 조금 이용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17년이니까 꽤 시간이 됐죠. 근데 이제 오랜만에 톡이었는데 제가 기억을 하고 쫙 얘기하고 또 지역까지 알아맞혔지 뭐예요. 인천인데 부천이라고 좀 헷갈리긴 했지만 예, 인상이 남았었거든요. 얘가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냐면은 삼수로 와갖고서는 이제 컨설팅 할 때, 아니 컨설팅이 아니라 학원 상담을 하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재수 끝나고 입시를 안 하고 그럼 학교 안 가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거야, 엄마한테. 한다고 했는데 점수가 잘 안 나오니까. 그리고서는 엄마는 이제 아이 좀 설득시켜 달라고 해서 오셨죠.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랑 뭐를 얘기했냐면 야,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나온 것도 안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럼 네 스스로 이미지 트레이닝이라 이 말은 그 친구가 먼저 썼던 건데 근데 이 친구가 진짜 독하더라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부하더라고. 그러더니 결국은 갔어요. 그래서 이 책을 쭉 보고 단숨에 읽었는데 평상시에 이제 소장님이나 저나 아니면 밴드에 썼던 수기에 너무 많이 나온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파트 중에서 어떤 부분을 땄냐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실수 노트로 불안을 제어해.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깜짝 놀랐던 게 이것들이 짜고 댐비나 싶을 만큼 늘 너무 많이 봤던 말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몇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요거 이제 또 그냥 갖다 쓰면 안 되니까 생각 갖다 했습니다. 허락도 받고 이제 이 친구가 오답 노트가 아닌 실수 노트를 만들어라 그랬는데 이게 오답 노트를 안 만든다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엄마들도 입금 퀴즈 풀어보면은 그게 있잖아요. 제가 문제 내면 엄마들 훨씬 더 많이 들으실 거예요. 소장님 너무 착하게 내. 아 진짜. 그래서 내가 오면 제가 맨날 이렇게 말 바꾸고 그러거든요. 근데 틀리고 나면 아 또 그래서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틀리기 전에 과거에 그런 일이 생겼으면은 내가 먼저 자각을 해야 돼. 아 이거 나오면 나 또 걸릴 수 있어. 똥 밟기 전에. 여기 밟지 말아야 돼. 이게 근데 그 과정이 돼야 되는 게 진짜 중요해서 몸에 익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쭉 보면은 우리는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 여러 가지 이유로 불안감을 느끼곤 한다. 또 문제를 잘못 읽어서 틀리면 어떡하지? 근데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실수하는 걸 너무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시험장에 가서 그거 조심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시험장에 들어가면 시험이라는 거는 실수는 있기 마련이고 그 다음에 멘붕 위기 상황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멘붕을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수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위기도 있고 멘붕의 순간이 올 거야. 그때 내가 어떻게 피할까를 준비해 갖고 가서 딱 만나 오셨네요. 내가 피해 볼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님 어떻게 해도 실수가 안 줄여져요. 절대 안 줄여져요. 아주 극단적으로 내가 어느 포인트에서 문제가 생기는지를 알고 그걸 딱 나오면 나오셨군요. Nice to meet you. 저는 갑니다 하고 딴 데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거를 갖다가 하느냐 못하느냐가 최상위권 애들 그 다음에 중간 그러니까 이건 어느 성적제든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실수 노트에는 어떤 거 쓴대요? 왜 틀렸는지.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하면 내신은 되게 잘하는데 모의고사가 좀 약하고 그 다음에 수능에 가면 더 약한 친구들 있죠. 이게 뭐냐면 학교 시험이 어느 정도의 난이도가 있냐가 수능 공부에 되게 영향을 줘요. 특히 수학이. 그죠? 그러면은 6월이나 9월은 잘 보고 멘탈이나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데 수능에 가면 조금 망가지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머리로 공부하는 친구와 하나는 아주 전형적으로 성실하게만 공부하는 친구들. 왜냐하면 6월이나 9월은 시험 낼 때 어떡하냐면 투자하는 규모도 있고 시간적인 관계도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기출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해서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6구는. 그리고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든 학교 시험을 보든 아니면 인강 같은 걸 듣더라도 그 선생님들의 교재 자체가 과거에 나왔던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따왔겠죠.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너무 많이 본 건 거죠. 그리고 6구를 보니까는 낯설까요? 낯설지 않을까요? 안 낯설지. 이해 갔죠? 근데 수능은 모든 문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소위 말해서 약간의 변별을 두려면은 그날 세상에 처음으로 선보인 신상이다. 이해 갔죠? 낯설죠. 그래서 원리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돼. 원리하고 개념을 중심으로. 즉 겉에 이렇게 약간 변장을 하고 나왔지만은 한 겹 벗겨보면 결국은 똑같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어떤 시험에 이수경이 나왔어요. 이수경을 설명하면서 어떤 시험에 이수경은 컨설턴트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공부를 그냥 한다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 이렇게 해요. 이수경 컨설턴트, 이수경 컨설턴트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컨설턴트가 뭐야 라고 얘기하면 대충 머릿속으로는 있어요. 근데 어떤 시험에 이렇게 나온 거야. 이수경은 학생들의 학습 모의고사 결과나 뭐를 바탕으로 향후 학습 뭘 한 사람으로 알고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뭐래? 이런 거죠. 그리고 틀리는 거지. 근데 아니면 한참 들여다보니까 그 말이구나 그런 거죠. 이해 가셨죠? 그리고 이제 딱 틀렸어. 해설지를 딱 봤더니 쭉 하고 밑줄에다가 요 표현은 컨설턴트에 관한 설명이더니 당연하지? 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모른다고 자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애들이 말하는 소위 말장난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 강의도 많고 컨텐츠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평가원도 시험 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왜? 안 겹쳐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 말을 그대로 안 갖다 쓰려고 되게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머리 좋은 친구들은 그냥 머리를 딱 보니까 이해해 하고 넘어갔고 그 다음에
성실하기만 한 친구들은 얘는 얘는 얘 너무 착하게 공부한 거죠. 그러면 수능에 가보면 안 나올 수밖에 없죠. 이해가셨죠? 그래서 엄마들이 우리 아이가 겨울방학 되게 공부 열심히 했어. 근데 모의고사 결과가 바로 안 나와 했을 때 다그치게 되면은 아이들이 원리를 따지고 앞뒤를 따져보고 원인을 분석하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다려 주셔야 돼. 기다려. 네. 그렇기 때문에 왜 틀렸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볼게. 뭐라고 나왔어요? 실수에 영향을 미친 뭐 나왔어요? 상황.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들이 그냥 뭐 개념이 헷갈렸어요. 공식이 생각이 안 났어요. 어려웠어요. 이렇게 해서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해결책을 뭐라고 써놨어요? 구체적으로.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책상에 앉아 있다고 학교를 가는 것도 아니고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자기 언어로 바꿔서 이해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런 것들을 실수 노트에다 담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볼게요. 첫 번째는 노트 준비했대요. 노트. 그래서 이제 뭐 단권하러 하는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각 과목별로 하는 애들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틀린 문항에서 실수 뭐 나왔어요? 패턴. 그다음에 반복되는 얘가 죽일 놈이. 죄송합니다. 또 튀어나온다. 얘가 죽일 놈. 어쩔 수 없어. 반복되는 유형. 여기서 그런 게 발견됐을 때 진짜 미치겠네. 이거 왜 그래? 하고 끝까지 집요하게 들어가는 애랑 아씨 또 틀렸네. 넘어가는 애랑 거기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디테일이 내신이고 수능이고 완전 하늘과 땅을 만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항별로 실수한 내용을 뭐래요? 한두 줄로 요약.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거 알아요? 컨설팅을 해보면 밴드 엄마들하고 아닌 거하고 아주 큰 차이가 뭐냐면 밴드 엄마들은 들어오시면 먼저 뭐부터 꺼내놓는지 알아요? 노트부터 꺼내. 노트부터 그래갖고 막 적으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습관들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저렇게 요약을 왜 해놓을까요? 나중에 보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실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해결책 노트에 적어두기.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실수가 나올 때마다 노트에 추가하고 그 다음 뭐라고 나왔어요? 중복되는 경우 횟수. 나 전과자야. 여기서 진짜로 다르다니까요. 이해 가셨죠? 아마 이건 퀴즈도 똑같은 거 또 틀고 그럴걸요? 그래서 엄마들이 지난번에 선생님 저 오답 노트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야, 뭐 써야 된다고? 실수 노트 써야 돼. 실수 노트. 됐죠? 그 다음에 주 1회 실수 노트 정리하면 제가 애들한테 그러니까 애들 따라 노트 정리를 하고 안 하는 애들 되게 많은데 저는 무조건 두꺼운 노트는 완전 반대하거든요. 그거 쓸 시간에 차라리 공부하는 거지. 그래서 예쁜 거 필요 없어요. 나만 알아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노트는 정리하고 나서 보는 게 가장 중요해. 뭐 하는 거? 그래서 계속 물 마시듯이.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이거 반찬이다 그러거든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반찬. 우리 밥만 먹으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재수생이나 애들 중에 밥 먹으면서 그냥 노트 넘기거나 아침에 넘기거나 저녁에 넘기거나 일요일에 한번 보거나 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얘한테 더 이상은 안 당할 것 같아. 그럼 걔는 어떻게 해요? 하산시키는 거죠. 왜? 양이 줄어야 되니까. 됐죠? 그 다음에 중복되는 경우 횟수를 하다 보면은 내가 이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주 1회. 그래서 얘는 보통 아이들이 좀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이 수능장 가져갈 때 한 두세 장 가져가거든요. 제가 엄청 이뻐하는 이번에 재수한 친구가 야, 고3 때하고 재수 때하고 뭐가 가장 틀려졌니? 그랬더니 수능장 갈 때 가방에 들어가는 교재의 양이 달라졌대요. 선생님 자기 작년에 바리바리 다 싸고 보지도 못할 거. 그래서 자기가 딱 시험 보러 갔더니 강의실에 딱 가방 보면 재수생. 현영. 다 못 보거든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 이거 다 보고 시험 봐야 되는데 어떡하지? 불안한 거죠. 2장, 3장 이상 못 봐요. 2장, 3장 이상. 이렇게 해서 제가 공부를 이렇게 떠낸다라고 하거든요. 뭐라고? 떠낸다고. 됐죠? 이렇게 해서 정리해야 되는 건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겠죠.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시험 전에 자기가 노트 정리해 놓은 것들. 이게 사실은 뭐랑도 비슷하냐면 이제 뭐 영역별 행동 강령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내가 그래서 국어 풀 때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됐죠? 그다음에 7번 맨 아래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실수 상황 만났을 때 인식하고 뭐요? 자해독을 통해서 뭐가 돼야 된대요? 세뇌가 돼야 돼. 세뇌가 됐다라는 건 무슨 말을 하냐면은 내가 어떡하지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미 내 몸하고 머리가 반응하고 있는 거죠. 되게 희한한 게 이제 제가 3월 모의고사 끝나면 멘토들한테 분석지를 써서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뭐 과외를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11월에 수능 보고 거의 진짜 아무것도 안 하다가 3월 달에 모의고사 푸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거 다 풀어갖고 와요. 너무 신기하죠. 그냥 야 이게 가능해? 그러면 모르겠어요. 손이 움직이던데요. 퇴적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원리를 통해서 기억을 하니까는 저장 기간이 훨씬 긴 거예요. 긴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능장에 가서는 제가 애들한테 방송에 나오면 안 되는데 그냥 비유해 드릴게요. 지금은 술을 잘 안 마시는데 옛날에 원장할 때 술을 엄청 많이 마셨거든요. 남자 선생님들하고. 근데 제가 알코올 분해 요소가 그렇게 있던 사람은 아닌데 노력으로 이제 이룬 노력으로 그랬는데 하루는 필름이 끊어져 갖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집이었어요. 뭐 그 다음날 뭐 그냥 난리가 났죠. 근데 어떻게 집에 왔는지 모르겠는데 집을 갔어. 비번도 다 누르고. 근데 기억이 한 5번 누른 것 같긴 해요. 근데 애들한테 선생님 그렇게 술 취해도 집에 찾아갈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몸이 기억하지 않으면 수능장에서는 무조건 애들 말로 틀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예. 그래서 반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이. 예. 그래서 다회독을 통해서 딱 나오려고 그러면 요 포인트에서 내가 과거에 그렇게 해서 틀렸었지. 내가 또 걸릴 줄 알고 피해가는 건 거죠. 됐죠? 요렇게 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책에 있는 부분을 제가 따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PT 소장님 만들어 주셨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 친구가 이 책의 부분에 자기가 나만의 실수 노트해갖고 어떻게 썼는지 하고 옆에 횟수 같은 경우도 해놨죠. 그죠? 정말 7, 8번도 나와요. 7, 8번도. 네. 그렇게.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3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내신 기준으로 한 3, 4일 전이나 고3 기준으로 9평 이후에는 너무 어려운 거는 못 맞춰요. 성적에 따라 틀리지만. 그럼 제가 애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됐어. 이건 다음 생에 맞추자. 그러고서는 내가 더 맞출 수 있는 거에서 우리 팀 확보를 해야지 어려운 거 중심으로 그래서 공부라는 거는 3월부터 6월까지 할 공부, 6평 이후, 9평 이후 다 틀린 거거든요. 버릴 건 버려야 돼. 미련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얘는 제가 야, 이거 이번 생 맞추겠냐? 네. 그러면은 몇 번이 어디서 될 때까지 해야지.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면 수능이나 모의고사는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이에요? 부분 점수 없어요. 부분 점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아이들마다 요 양식은 제가 또 공유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제가 되게 책을 읽으면서 되게 소름이 끼쳤던 건 뭐였냐면은 아이들 입에서 실수 노트란 말이 나왔죠. 그죠? 근데 제가 이제 밴드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수기를 올려드리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수학 실수를 줄이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나왔어요? 실수의 유형을 분석하는 것들. 요거 제가 운동했던 친구인데 공부해가고 서울대 경영학과 간 친구 수학 어떻게 공부했었는지 올려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따 회차 이런 거 다 얘기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계산 실수, 문제 조건, 지나치기 등 여러 가지 실수를 분류했고 해결법을 각각 제시했다. 그러니까 절대로 뭉뚱거리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가지치기해서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그래서 시험 복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 복기라는 거는 단순히 틀린 문제를 맞게 풀고의 의미도 있지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뭐라고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소장님이 질문했는데 내가 왜 또 틀렸을까? 이게 돼야지 또 틀렸어. 어려워.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할 때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애들이
조금씩은 달리지만 학생들이 다 이런 식의 것들이 왜냐하면 요즘 시험의 자체가 한두 개의 실수로 너무 성적이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수학 실수를 줄이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뭐라고 나왔어요? 실수 노트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안 믿으실까 봐 내가 증거도 또 하나 갖고 왔어요. 이게 여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잘 안 보이는데요. 잘 안 보이는데 잠깐만요. 여기는 이제 제가 이 친구가 쓴 기출만 분석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요 원고는 안 올려드렸던데 오늘 올려드릴게요. 수시로 울산대 의예과 간 친구인데 부산 친구예요. 그런데 수능도 그만큼 나왔거든요. 엄청나죠? 얘가 그래서 봤더니 수학 실수를 줄이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제가 수시를 줄일 수 있었던 방법은 실수 노트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 밑에 아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 친구 책을 읽으면서도 그래. 그런 게 있지. 그게 왜 그러냐면 실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화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절실하게 덤비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죠?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투스밴드의 텔백 4화에 그 수학 운동선수였다가 서울대 간 친구가 어떻게 공부했는지와 그 다음에 최근에 국어 기출분석 관련해서도 쓴 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관점에서 좀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 그러니까는 다음 생에 목표를 둬야 될 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아깝게 놓치고 있는 거를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기 수능 당일에 국어 뭐 썼대요? 63개 실수 유형 두 쪽 써갖고 갔대. 이 친구가 1교시 국어에 계속 그렇게 멘탈이 나가 수학도 되게 잘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가 그러면 요건 어떻게 찾아내요? 이런 유형들은 모의고사나 문제 푼 거에다가 틀린 문제나 맞출 수 있었는 게 나왔을 때 다 썼던 거죠. 다 썼던 거죠. 그러니까 수학은 비교적 계산 실수나 뭐 조건을 빼먹었거나 이런 게 덜 있거든요. 근데 국어 같은 경우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62쪽으로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써 있어요. 나만의 실수 노트 해서 실수 유형 쓰고 확률 문제는 식으로만 접근함.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문제랑 나오면 자기가 어떻게 할지를 쭉 했다라는 거. 요거는 아까 서울대 경영 친구 여기서 실수 유형 분석하는 거 나왔죠? 제가 PT를 잘못 떼어갖고. 보셨죠? 그러면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요게 지금 이거는 이제 제가 학생한테 아직 허락을 못 받아서 아직 공개는 못 하는데 얘가 국어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국어 좀 잘하는 친구인데 여기 보면 어떤 말이 써 있었냐면 제가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갖고 왔는데 문학 선지에 구체적인 구절을 가지고 정서 물어볼 시에 전체적인 주제파하고 그 정서와 주제가 어울리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하고 옆에 뭐 있냐면 24년 6월 28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 가셨어요? 독서 선지에서 키워드에만 꽂히지 말고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기 24수능 한비자 지문 14번에 기억하고 니은 이해 가셨죠? 그러면 이게 국어랑 이런 과목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과목도? 다른 과목도 다 똑같이 한다라는 거. 되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리를 생각하고 그러니까는 점수를 멀리 있는 걸 갖다가 막 팔 뻗어갖고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 생각. 그래서 제가 애들이 조금 좌절했을 때 뭐 하냐면 시험을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왔다면 제가 뭘 시키냐면은 다시 풀어보라고 그래요. 다시 풀어보라고 하고 다시 풀면 그다음 조금만 하면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동그라미 쳐보자 해서 점수 계산해서 더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애들이 조금 너무 좌절할 때 그런 것들 얘기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수학은 덜 그런데 국어나 사탐이나 과탐 같은 경우는 시험 볼 때 어느 정도 돼야지 시간이 안 부족하냐면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냥 답이 문제를 보는데 수경아 나 답! 이렇게 손 들고 있어야 된다고.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1번 딱 보고 2번 딱 보는데 뭐라고 그런다고요? 답이 수경아 나 답! 이렇게 막 서로 툭툭툭툭 넘어가야지 수능에 가서는 타임 어택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때 이게 뭐지? 하고 조금 고민스럽고 두 개 갖고
헷갈렸는데 내가 답을 골랐다면 시험지에 그 체크 포인트가 다 있어야 된다. 그리고 채점할 때 답 체크하지 말고 뭐만? 맞았는지 틀렸는지만. 그리고 정답 보지 말고 다시 풀어보는 거죠. 다시 풀었는데 맞췄으면은 실수에 가까운 아이겠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내가 왜 그랬을까? 그걸 찾아보는 거고, 그러고도 몰랐으면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특히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해설 강의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냥 소장님이 공부시키는 것처럼 아이들도 공부하면 돼요. 아까 어려운 설명 나왔었죠. 근데 소장님이 원리를 가지고 해주시니까는 왜 표준 점수에 뭐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애들도 그 원리를 갖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그것만 조금 터득을 하면은 아이들이 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능 공부할 때 첫 번째 뭐부터 맞춰야 된다고요? 고정점수 확보. 고정점수 확보,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계속 원리와 논리,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수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변덕스럽게 조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저를 잘하는 사람은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머리를 노랗게 하고 안 입던 스타일의 옷을 입더라도 제 걸음걸이나 말하는 톤만 보면 누군지 알겠죠. 그렇죠? 그걸 알아야 되는 게 수능. 근데 아주 피상적인 것만 안 사람들은 봤더니 누군지 전혀 모르고 나중에 누구야 했을 때 하나 누군지 알았는데 이런 거랑 똑같다는 거. 그래서 수능 공부는 굉장히 반복이 좀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이가 좋아야지 애들이 시험을 잘 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엄마들 좀 속상하고 기분 나쁘셔. 맛있는 거 해드리고 싶으세요? 그랑 똑같아. 그래서 아이가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정말로 위기가 됐을 때, 그러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공감을 받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을 찾아다니려고 하시지 마시고 왜 그랬을까라고 자꾸 아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